안녕하십니까. 하치소프트 이봉석입니다. 2024년 실무를 위한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버 기술과 노하우 2차 교육 안내 동영상입니다. 지난번 8월 달에 1차 교육을 마쳤고 그때 듣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2차 교육을 따로 12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사 양력입니다. 보시는 대로 경력사항과 그리고 강의 활동을 보시면 되겠고요. 강사 양력은 그만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사라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양력을 적어놨습니다. 전체 과정은 기본학습과 그리고 응용학습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기본학습은 전반부, 후반부 강의가 동일합니다. 반면에 응용학습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 과정 때는 응용학습 1,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에 진행하는 과정은 응용학습 2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좀 가급적이면 현업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엮어봤습니다. 자, 먼저 기본학습 1은 우리 기본학습은 과정에 대한 개요, 윈도우 운영체제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이해하자. 그리고 운영체제를 이해하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윈도우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윈디버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 좀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학습의 가장 큰 기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 지식은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C나 C++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육 일정은 2024년 1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서 총 12시간으로 기본학습을 진행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1일차와 2일차에 간단하게 그 교육 진행하는 내용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 1일차에는 드라이버 제작 도구, 필요한 도구들, 윈디버거라든지 WDK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한 번쯤은 꼭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윈도우 부팅 과정인데요. 이 윈도우 부팅 과정을 여러분들이 가급적인 윈디버거를 사용해서 그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커널에 대한 이해 역시 우리가 윈디버거를 통해서 보다 더 비주얼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에는 이제 드라이버 인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드라이버의 종류는 무엇인지 그런 개요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택, I/O 관리자, 그리고 본격적인 WDM 드라이버 이론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상 WDM 드라이버 이론만 가지고도 2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되는 게 현실적이지만 본 강의에서는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것들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2-3시간 안에 WDM 드라이버 이론을 가볍게 쭉 훑고, 그리고 그걸 가급적이면 시스템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작다한 것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제가 설명을 한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를 제가 설명하고, 그리고 가급적인 많은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엮어봤습니다. 응용학습 2, 하반기 과정에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아무래도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드라이버를 어떤 부분에서 쓰게 되는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교육 일정은 우리가 앞에 보셨던 기본학습 바로 이어서 12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기본학습을 먼저 이수한 학생들이 해야지만 하반기 과정을 따라올 수가 있겠죠. 3일차, 4일차에는 먼저 WDF라는 드라이버 개발 방법을 배웁니다. WDM과 WDF를 두 가지를 다 비교해 보면서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내가 어쩔 때는 WDF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어쩔 때는 WDM 방식을 이용하고 이걸 여러분들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응용 파트에서 시리얼 드라이버, 사실 지금까지도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죠. 그래서 시리얼 클래스 드라이버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들을 이제 저와 함께 실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USB 클라이언트 드라이버, USB 실습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USB 프로토콜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장비를 내가 직접 이용해서 벌크 통신을 해본다든지 이런 예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확인해보고 구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4일차는 과거에 있던 응용 파트, 응용 학습 1단계와 달라지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번에 4일차에서는 PCI 익스프레스 드라이버를 배웁니다. 우리가 PCI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분들이 보통 궁금해하고 항상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PCI 익스프레스의 메모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 속도가 좀 빠른 어떤 접근을 위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중간에 이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이 직접 PCI 카드에 접근하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MSI 인터럽트, 요즘은 이제 핀 방식보다는 MSI 인터럽트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MSI 인터럽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PCI 바, 그러니까 베이스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스 마스터링 DMA는 어떻게 우리가 구현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드라이버적인 부분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외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두 가지를 엮어봤는데요. 하나는 프로세스 실행 감시 드라이버,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개입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해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고, 실행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그 실행을 막고 또 허용하고, 이런 어떤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 솔루션을 구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것들을 프로세스 실행 감시 드라이버라는 파트에서 여러분들하고 실습 예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일 접근 감시 드라이버, 이거는 보통 안티바이러스 엔진을 개발하는 쪽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 필터 매니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미니 필터를 만들고, 그 미니 필터가 어플리케이션과 어떻게 통신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도우 드라이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 드라이버를 배우는데요. 버스 드라이버를 이해하게 되면 사실상 윈도우 드라이버의 30% 이상의 중요한 파트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버스 드라이버를 작성할 수 있는 분들은 자식 장치, 그러니까 디바이스 자식 장치, 차일드 장치들을 계속해서 열거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기 때문에 현업에서 그런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버스 드라이버는 윈도우 드라이버의 꽃입니다.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구현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4일차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은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학생분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응용학습에서는 또 3단계라고 해서 어떻게 제가 엮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제가 항상 고민하면서 다음 과정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관련된 이제 장소,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육 장소는 1차 교육을 진행했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입니다. 주차는 좀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성수역 1번 출구에서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을 이용해서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 교육비에 대해서 이제 지출 증빙 서류를 발행해 드립니다. 견적서도 원하신다면 발송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까지 발행이 가능하니까 아래쪽에 있는 전화번호나 또는 요 이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준비에 대한 안내입니다. 제가 교육을 진행하게 될 때는 학생들과 이제 몇 번의 메일을 주고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교육 환경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노트북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드라이버 개발이나 디버깅이 가능한 사양을 이제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툴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디버그 뷰라든지 오라클 가상 머신, 또는 비주얼 스튜디오, WDK, 그다음에 SDK,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오셔야 되고요. 특별히 WDK와 SDK는 그 버전을 제가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니까 그 버전은 제가 안내하고 있는 요 URL을 통해서 직접 구하셔서 반드시 설치를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강의 때 버추얼 박스를 쓰기 때문에 버추얼 박스를 준비해 오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나중에 그 교육 진행하기 2주 전에 오픈해 드리는 사이트를 통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버추얼 박스를 위한 게스트 OS 가상머신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준비해 오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교육 준비와 관련된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데, 이것은 교육 시작 2주 전에 제가 오픈을 하니까 그때 꼭 받아서 다운받아서 오시면 되고요. 그 파일을 받아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오시냐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 압축 파일을 여셔서 제가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준비를 해 오시면
교육 진행이 훨씬 수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를 안 해오시는 분도 간혹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USB에 담아서 드리기도 하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래도 이왕이면 준비를 해 오시는 것이 교육을 미리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따라서 이렇게 준비해 오시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1차 교육 때 학생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긴장도 많이 했는데 교육 준비를 제가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때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교육을 하는 것 때문에 실수도 좀 많았는데요. 이번 2차 교육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줄이고자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2차 교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